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네, 오늘은 벤츠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신차, 바로 벤츠 EQS 차량입니다. EQ라는 말이 붙으면은 역시 이제 전기차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S클래스에 해당되는 전기차라는 뜻인데요. 일단 처음 만난 제 인상은 좀 글쎄요, S클래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영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요즘 나오는 차량들이 최근에 탄 제네시스 E90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영해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벤츠 S클래스가 뭐 웅장한 느낌이라면 이 녀석은 되게 약간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느낌이고요. 전면부에 보면은 그릴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앞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공기가 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막혀 있고 앞도 굉장히 짧아요. 앞도 굉장히 짧아서 이 녀석은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제 공기역학계수인데 0.2cd라 그래서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량 중에 양산차 중에 가장 낮은 공기저항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대 주행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공기역학적으로 풍절음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좀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공기역학계수가 굉장히 낮지만 우리가 알던 S클래스의 그 넓은 보닛과 뭔가 웅장한 이 앞부분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미니멀하고 귀엽고 아기자기한 형태로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휠은 21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휠 역시나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안쪽 림에 여기 붙어 있어서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효율성을 높인 그런 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나쁘진 않고 측면부에는 EQS라는 로고가 붙어 있는데 왜 저는 이게 에쿠스로 자꾸 보일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낯설지만은 또 친숙한 그런 로고가 아닌가 싶고요. 전반적인 측면의 실루엣을 보면은 벤츠의 전형적인 S클래스의 모습이에요. 문을 열 때는 역시나 S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손잡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누르면 잠기고요. 제가 잠시 멀어졌다가 가까이 가면은 네,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나름 이 반응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잘 안 되는 차들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제가 타고 있는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 자체가 좀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서 한참을 좀 애먹을 때가 있습니다. 뭐 앞좌석은 제가 이제 주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요. 뒷좌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좌석에 한번 타볼게요. 뒷좌석에 탔을 때 첫 느낌은 뭔가 굉장히 이 높이가 기존 S클래스에 비해 많이 올라왔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1열 시트도 굉장히 높았는데 2열 시트는 더 높아요. 더 높고 이 차는 아직 이 비닐조차 뜯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차이기 때문에 기능 자체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스피커는 줌메스터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전반적인 이런 시트 조절 버튼은 기존 S클래스, 신형 S클래스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문 도어 트림에는 고급스러운 우드와 이런 스웨이드 재질이 들어있지만 실제로 가죽은 인조 가죽이에요. 그래서 S클래스인데 인조 가죽이라는 약간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주고 있고요. 뒷모습도 역시 되게 미니멀하고 되게 귀엽습니다. 되게 귀엽고 EQS 450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전체 배터리 용량이 90kWh 배터리 용량이고 최대 주행거리가 약 한 500km 정도 되는 비교적 멀리 갈 수 있는 차량인데, 이거보다 한 단계 위인 580 차량을 선택을 하면은 108kWh시고 최대 주행거리가 700km까지 늘어난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뒷모습은 S클래스 느낌은 아니에요. 앞모습도 그렇고 뒷모습도 그렇고 S클래스 느낌은 아닌데 실내 주행에 들어가면은 S클래스의 느낌이 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행을 한번 저랑 해보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승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승에 나섰고, 일단은 지금 어두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전반적으로 거의 뭐 낮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클럽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느낌까지 나요. 그래서 외관으로 봤을 때는 이 벤츠 EQS 차량이 굉장히 좀 뭐랄까 되게 좀 영하고, 그리고 S클래스 같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혹자는 못생겼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기존 S클래스의 어떤 웅장함이나 럭셔리한 느낌은 없어요. 외관에서는 없는데 반면에 실내에 들어오면 또 굉장히 좀 럭셔리한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이 차량은 전기차 플랫폼의 S클래스구나 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확실히 들고,
일단 딱 타자마자 눈에 들어온 거는 요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하이퍼 스크린인데 전체적으로 구성 자체는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그리고 시야도 굉장히 선명합니다. 근데 좀 뭐랄까, 시선을 자꾸 이쪽으로 좀 뺏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쪽으로 좀 뺏기는 경향이 있고, 이 계기판 역시나 이제 LCD고 터치는 안 되네요. 얘는 터치가 돼요. 터치가 되는 그런 방식이고, 터치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자마자 이 차량은 벤츠에서 만든 가장 최신의 하이테크 차량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강남 한복판이고, 이 차량은 기존에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배터리가 쭉 아래에 깔려 있죠. 전기 배터리가 쭉 아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 소음, 뭐 노면 소음, 타이어 소음, 그리고 이제 풍절음, 기타 등등 소음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오히려 잡소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되게 조용해요. 약간의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좀 나지만 그거 이외에는 굉장히 조용한데, 거기에는 뭐 다양한 요소들이 좀 들어있겠죠.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전기 배터리나 모터 부분을 흡음재로 잘 싸서 방음을 잘했고, 또 유리가 이중접합 유리인데 실제로 이제 프레임리스 도어라서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유리를 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이중접합 유리임에도 불구하고 좀 나름 또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 측면, 뭐 위, 뒤 다 이중접합 유리로 완벽하게 이제 소음을 차단했고, 그리고 세 번째, 브메스터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이 특정 노이즈를 잘 녹음을 해서 그 반대되는 노이즈를 틀어줘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노이즈 캔슬링 효과까지 내는 그런 차량인데, 이런 것들을 좀 다 조절할 수 있다고 벤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인테리어의 느낌은 굉장히 럭셔리하고 약간의 이 앰비언트 라이트 때문에 클럽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조 가죽이거든요. 물론 얘기를 듣지 않으면 인조 가죽인지 모를 정도로 가죽을 잘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벤츠 S클래스를 타온 오너의 입장이라면 이게 가죽이 조금 BMW 가죽 느낌이에요. BMW 뭐 이제 3 시리즈나 뭐 5 시리즈나 그리고 이제 좀 기본형 모델들의 국산 수입되는 그 인조 가죽의 퀄리티라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했어요. 좀 실망했고, 그리고 시트 쿠션감 자체도 좀 단단한 편이라서 이 시트를 제가 탈 때마다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온전한 제 그 체형에 맞는 포지션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워낙에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마사지 기능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럭셔리한 S클래스이지만 정작 시트는 좀 불편하다 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드리고 싶고요. 뒷자리 시트 역시나 그렇게 편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앉았을 때 일단은 시트 포지션 자체도 되게 높고 시트도 좀 딱딱하고 그래서 좀 불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냥 일반적인 차량에 비해서는 편안하고 안락한 차량은 맞지만, 진짜 편안하고 안락한 차량들을 많이 타본 사람들이 탄다면 이 녀석은 기존 S클래스랑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보면은 이쪽 그 도어 트림부터 해서 이쪽 센터페시아 트림까지 이 스웨이드가 들어있어요. 스웨이드가 들어있고, 이 스웨이드가 들어있는 모습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차를 한껏 또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고 있고, 이 우드 트림 역시나 제 스타일입니다. 제 스타일이라서 열어보면은 안쪽에 컵홀더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쪽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C타입 USB, 이 안쪽에도 충분한 적재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요. 시동 온오프 버튼은 여기 존재하는데, 사실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를 소지하고 타면은 뭐 한 1, 2초 지나서 그냥 브레이크 밟고 기어를 넣으면은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좀 그 체결감이 되게 좋은데, 이 벤츠는 타자마자 이 시동을 꼭 눌러야 되는 점에 있어서는 전기차인데 왜 이런 버튼을 활성화를 안 해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 하이퍼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져요. 사실 뭐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는데, 최근 목적지를 보고 우가나스 피부과 의원도 뜹니다. 검색이 뜨고, 즐겨찾기 뭐 이런 것들 없죠. 그래서 지금 목적지를 쳐볼게요. 구매 서울 출발 누르면 굉장히 한눈에 시원하게 보여서, 그리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자체는 역대급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기술 자체는 역대급 기술이 들어가 있고 운전자가 운전하기에 굉장히 편안한 다양한 기능들을 전해주고 있어서 이 하이퍼스크린만큼은 저는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물론 리뷰를 살펴보면은 뭐 대낮에는 좀 어둡고 지문이 묻을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던 그 어떤 차량의 스크린보다 더 선명하고 더 깔끔하고 특히 이제 내비게이션 설명도 굉장히 벤츠 내비게이션이 이 정도까지 순정 내비게이션이 이 정도까지 지원한다고? 라고 할 정도로 약간 센세이셔널한 그런 상태예요. 물론 기존 S클래스에서도 이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이 하이퍼스크린이 주는 어떤 굉장한 만족감은 이 EQS의 어떤 독보적인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에 달려있는 이런 버튼들도 다 터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터치식으로 바뀌어서 약간의 이제 클릭도 가능하지만 사용 자체가 낯설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강남 도심 한복판에 되게 불규칙한 노면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은 그래 전기차 근데 S클래스야 라는 걸 잘 보여주게끔 에어 서스펜션이 굉장히 요철을 잘 다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행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은 전혀 없고 전반적인 차량 셋업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아쉽다면은 시트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트가 제 기준에서는 조금 불편해요. 하지만 차는 굉장히 정숙하고 이 주행 질감, 특히나 서스펜션이 이 군두음 같은 그 느낌은 벤츠, 왜 벤츠인지 그리고 왜 그 중에서도 S클래스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차량은 이 왼쪽 아래에서 살짝 그 트림이 떠는 잡소리가 좀 나는데 이거는 뭐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긴 해요. 독일 차량들이 워낙 이제 잡소리가 조금은 있습니다. 겨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방지턱을 넘어가는 느낌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GPS 기반의 어떤 데이터 수집을 하는 아주 똑똑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더 정확하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GPS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어떤 버튼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좀 더 위에다가 띄워준다던가 아니면 내가 자주 가는 목적지를 계속 잘 기억해 준다던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있었던 어떤 요철이라든가 방지턱 같은 것들을 이 GPS로 기억을 해서 그때 이제 차량의 어떤 서스펜션이나 이런 세팅을 최대한 부드럽게 그리고 운전자에게 좀 더 편안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세팅의 운전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제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정말 운전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점까지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최대 충전했을 때 약 447km 혹은 뭐 데이터상으로 거의 500km 가까이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지금 주행했을 때 느껴지는 가속감은 내연기관보다는 확실히 이 가속감이 좋아요. 그 가속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모델 S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타이칸 차량에 비해서 이 차량은 되게 우아하고 부드러운 가속감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시내 주행의 중심 혹은 약간의 고속 주행이 섞인 그런 데일리 운전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더 편안한 주행 성향은 이 차량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은 벤츠 EQS 450 플러스 모델이고요. 그 중에 이제 AMG 라인이 적용돼서 1억 7,700만 원의 가격 포지션을 형성하고 있고 가격대를 본다면은 타이칸 4S보다는 살짝 위거나 아니면 옵션을 하면 비슷해지는 그런 가격대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S클래스 중에서도 전기차 중에서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는 뭐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시승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타 버튼들이 되게 많긴 한데 사실 이렇게 막 손이 가지는 않아요. 손이 가진 않고 눈에는 잘 확 들어오게끔 해놨지만은 기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에 좀 익숙해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나는 소리인가? 약간의 잡소리가 이쪽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차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오히려 좀 더 민감해지는 그런 좀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강남 시내를 되게 부드럽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333마력의 이 차량의 마력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차량은 전기 차량이고 초반 가속감이 굉장히 좋고 근데 그 가속감을 굉장히 부드럽게 풀어내서 운전이 정말 편안한 그런 차량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면은 이제 이 증강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보고도 길을 놓친다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주의를 안 기울인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초보들도 운전에 좀 더 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고요. 이 사이드에도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제3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운전석에 사람이 탔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음성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다양한 하이테크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기능은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냥 운전 편안하네, 그리고 조용하네, 그리고 굉장히 안락하고 주행 질감도 굉장히 부드럽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좀 잘 돼 있어서 길 찾기가 쉽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보 운전 모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차를 빌려주는데 그 사람이 운전을 못한다, 혹은 자녀분한테 차를 넘겨준다, 그럴 때는 시속 120km까지 제한이 걸리는 초보 운전 모드도 탑재하고 있을 정도로 이 차가 꼭 너무 빨라서 걱정해야 될 그런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초보 운전이라면 자기가 걸고 운전을 해도 되겠죠. 제 목소리가 이렇게 또렷하게 시승기를 할 때 들리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 차는 확실히 벤츠인 것 같아요. 부드럽고 럭셔리하고 안락하고 조용해요. 근데 그 조용함에 하이테크 기술들이 만나서 더 부드럽고 더 안락하고 더 조용해졌어요. 거기에 이제 주유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퇴근하고 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충전기만 꽂아놓으면 되는 그런 편안함까지 갖췄으니 사실 럭셔리함과 편안함의 거의 끝판왕 차량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쉽다면은 외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적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을 좀 정리해보면은 전반적으로 벤츠에서 만든 전기차하고 S클래스 다운 그런 전기차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디자인은 저는 좀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마지막 소감입니다. 지금까지 오프라이드 오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